안녕하세요. 위라이브 병원 병원장 유재성입니다. 병원장 황창환입니다. 병원장 이준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수부와 상지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가져왔고요. 네, 요즘 미용에 다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술을 할 때도 최대한 좀 미용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좀 강조드리려고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아살수지 수술 상처고요. 손금이랑 맞춰서 하니까 전혀 티가 안 나네요. 네네네. 좌측이 이제 절개한 사진이고 우측이 내시경 사진인데 아무래도 좀 미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처도 확실히 회복이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환자들 몸에 한 번 또 절개라든지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시경 치료는 저희가 최대한 그런 치료 목적으로 가는 길을 다른 조직에 손상 없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어느 때 수술해야 되는지 저희도 꼭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주사가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처음에 오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먼저 권유를 하게 되는데, 재발되는 경우 아니면 증상이 너무 오래되는 경우에는 주사를 또 반복적으로 놓게 되면은 주사에 따른 합병증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수술에 대한 이런 거부감, 감염률, 흉터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드리기 위해서 내시경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상처고요. 여기 손목에 있는 주름에 맞춰서 절개를 하게 돼서 좀 더 미용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절개와 내시경 상처를 비교한 거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내시경 방법이 미용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은에서 오는 또 통증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절개하다 보니까 흉터도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선택하면 회복도 좀 더 빠르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요.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진행해서 점진적인 신경장애, 운동 기능이 약화가 돼 있거나 안에 어떤 종양이나 물주머니가 생겨서 신경이 누르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갖고 내시경을 하게 되면 주위의 신경이나 혈관 같은 조직이 상당히 잘 보기 때문에 안정성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 수술 장면인데 손목에 있는 주름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조직에 손상 없이 수술 시간도 한 10에서 15분 정도로 상당히 빠르고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팔꿈치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팔꿈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도 다양한 내시경 치료 방법이 이제 개발돼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외상감염이라고도 하고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 팔꿈치 관절염, 팔꿈치 탈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테니스 엘보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저희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요. 되게 익숙한 얼굴인데요. 이미 아주 건강하고 네. 아주 멋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주연 선생님하고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로 치료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스트레칭 방법 중에서 요 자세, 팔꿈치를 펴고 손목을 구부린 이 자세가 이제 신전이 가장 되는 자세고, 신전이 되는 자세가 혈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법으로 제시했던 논문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고요. 절개와 내시경을 비교한 사진인데, 절개 방법에 비하면 내시경 방법이 상처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한 거고요. 척골신경이 팔꿈치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몇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눌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는 감각이나 손의 근육 같은 게 근력이 약화되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내시경 치료는 또한 절개를 한 1에서 1.5cm 정도를 통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척골을 누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감압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예. 요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BMC 머스큘로 스켈레탈 디스오더에서 현재 리비전 중인 논문이고요. 다음도 이제 팔꿈치 관절염에서 여기 보면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OK 프로시저라고 하는데 대부분 절개에서 시술되던 수술법인데 저희가 이제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해서 좌측은 수술 전 CT고요. 우측은 수술 후 CT인데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 관절 안에 포사라고 이 뼈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게 부딪히면서 골극이라고 뼈가 자라나와서 채우게 되니까 움직일 때
부딪히게 돼서 통증이 유발되고 또 관절 운동 제한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제거해 주는 수술인데 기존의 내시경 치료 방법은 앞쪽에서 한 번, 뒤쪽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뒤쪽에서 한 번에 제거를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켰고요. 결과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논문 결과인데 이제 둘 다 내시경 방법이긴 한데요. 좌측은 앞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뒤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뼈를 제거해 주는 방법이었다면은 이제 오른쪽이 OK 프로시라는 이 방법이 뒤쪽에서 일괄적으로 제거해 주는 수술 방법인데 수술 시간이 평균 25분 정도 단축되는 결과를 얻었고요. 수술 시간은 그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유의한 결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이 많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팔꿈치 인대나 팔꿈치에 있는 뼈들이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수상 후에 제 각도로 돌아오긴 힘든 관절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고정을 해주고 빠르게 재활을 치료하는 게 치료의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절개 방법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절개로 인한 구축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특히나 내시경 치료를 선택하는 게 수술 부위의 유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널 오브 오스토패딕 서저리에 보고했던 논문인데요. 외측 측부 인대를 봉합하면서 안에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다 내시경 치료를 했던 논문이고요. 결과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6주째, 3개월째 거의 뭐 반대측과 비슷할 정도의 회복을 보이는 빠른 회복을 보였다는 논문이고요. 저도 그렇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뭐 많은 그 SCI 국제 저널 학술지에서 학술위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좋은 진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계속 발전하는 병원 그리고 최선두의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